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차세대 암호기술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일 책임연구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발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위협 동향, 대응 현황, 예방 현황 총 3가지로 되어 있고, 먼저 챕터 1 위협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랜섬웨어가 뭔지부터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랜섬 플러스 소프트웨어, 그러니 몸값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공격 절차로는 파일을 암호화해서 파일 암호화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감염 사실을 알리고 대가를 요구 후 대가를 받으면 복화 키를 지급하여 파일을 원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사용자의 실수를 유도해서 유포되었다면 지금은 웜이나 타겟형 공격 등을 통해서 실제 바이러스 등과 같이 활동을 하며 취약점 같은 거를 활용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서버나 아니면 이제 제로 트러스트 공격 등을 통해서 랜섬웨어가 공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랜섬웨어 감염 증상으로는 파일이 암호화, 이제 문서, 이미지, 서버 파일, DB 등이 되고 있고, 이제 추가로 화면을 잠그거나 이제 부트 영역을 암호화해서 재부팅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위협 동향으로는 IC3는 23년에 2,825건의 랜섬웨어를 접수하였다고 보고하였고, 피해 규모는 약 590만 달러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16개의 중요 인프라 부분을 따로 이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 중 14개 부분에서 1,193건 등이 발생하였고, 의료 분야는 전체 랜섬웨어 중에 249건으로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건수 중에 3위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캣 랜섬웨어 등의 활동으로 1위가 되어서 가장 활발하게 올해 초까지도 지금 의료계가 타겟으로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를 표로 보면은 최근 2년간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랜섬웨어가 22년도부터 보면은 조금이나마 소폭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23년도 11월 같은 경우는 블랙캣 등이 집중적으로 공격이 있었던 때로 급속도로 느는 상황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 랜섬웨어 피해 현황입니다. 키사에 접수된 사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랜섬웨어 피해가 작년 대비 약간 감소하여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전체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금액이 부족한 중견기업이 주요 타겟이 되고 실제적으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일단은 중견기업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40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약 20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악성 코드가 이제 23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144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 랜섬웨어가 124건, 90% 이상이 발생한 걸 볼 수 있고, 요즘은 이제 따로 악성 코드의 공격보다는 랜섬웨어가 주로 이루어서 해킹들의 공격 방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의료기관 랜섬웨어 피해 현황입니다.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지만 작년에 국회에서 보고한 자료로 국내 의료기관 경우는 2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랜섬웨어가 증가되어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으며, 국내 랜섬웨어와 동일하게 투자 여력이 부족한 병원급, 의원급이 전체 75% 이상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조치를 위해서 국가나 병원 쪽에서 이제 금액적인 지원이나 투자를 통해서 랜섬웨어 등에 대한 공격을 방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 의료기관 랜섬 동향입니다. 미국의 가톨릭 의료 시스템 어센션은 24년 5월, 그러니까 최근이죠. 최근에 19개 주 140개 병원의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확인하였습니다. CNN은
바스타 랜섬웨어가 공격에 있다고 보도를 하였고, 해당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환자들을 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수기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비응급 진료 예약을 취소하여서 실제적으로 응급수술 외에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 24년도 2월 블랙 햇 랜섬웨어 그룹은 미국의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인 자회사 체인지 헬스케어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공격으로 인해서 헬스케어 시스템이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약국과 의료시설에서 처방 처리 및 의료 거래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체인지 헬스케어에서 민감 정보를 복구하기 위해서 2,200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받았고, 이를 지불하였으나 최근에 발표된 걸 하면은 금액만 받고 복구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랜섬웨어 그룹은 현재 잠수를 타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실제로 랜섬웨어가 걸려서 금융을 지급하고 원복을 하고 싶어도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제법 많기 때문에 FBI나 전 세계 모든 수사기관은 랜섬웨어 감염 시 몸값을 지불하지 말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스코틀랜드 국립보건서비스는 INC 랜섬 조직에서 랜섬웨어 공격 표적이 되었습니다. 해당 공격으로 이제 3테라 환자에 관한 임상 데이터가 유출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들 랜섬웨어 그룹 같은 경우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공유 사이트에 환자에 대한 사진, 정보, 그런 민감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어서 2차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미국의 FBI 등은 아까 보신다시피 블랙햇에 대해서 공고 업데이트를 발표하였고, 해당 건이 이제 주요 발생하고 이제 해당 건은 이제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랜섬웨어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방어만 한다 해서 안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버에 있는 취약점, 공격 루트, 인재에 의한 사건 등에 의거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주요 위험 기법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2월 29일에 동일하게 포보스 랜섬에 대한 사이버 공고문을 발표했는데, 포보스 같은 경우는 2019년에 1차적으로 발생해서 복구 툴이 존재하고 있으며, 랜섬웨어의 무서운 점 같은 경우는 복구 툴이 실제로 발견이 되어서 복원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그걸 토대로 그 부분의 취약점을 제거한 새로운 랜섬웨어 변종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파우스트라고 지정하고 있으며 변종 1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애를 이제 사이버 공고문을 발표하였고, 해당 랜섬웨어는 이제 파일리스 공격으로 메일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읽게 하고 있으며, 해당 건 같은 경우는 단순 오피스 문서로 배포되는 고 있어서 실제 오피스에 있는 VBS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회사에서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해서 이런 랜섬웨어 감염 등에 대한 공격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일단 작년에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3년에 골프존이 랜섬웨어에서 220만여 명의 서비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일부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됐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서 과징금 75억 및 과태료 540만 원의 시정명령 및 공표를 하였고, 해당 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랜섬웨어 등에 의해서 공격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해서 안전하지 않고, 병원이나 그런 데서도 만약에 랜섬웨어 등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유출된다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걸 수도 볼 수 있어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랜섬웨어 병원에서 랜섬웨어가 감염돼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뉴스가 곳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병원은 따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챕터 2 랜섬웨어 대응 현황입니다. (2024년 2월 19일에)
NCA, FBI 등은 국제 공조를 통해서 세계 최대 랜섬웨어 저지는 락빗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건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포함한 데이터 유출 사이트를 차단하였고 1000개 이상의 암호 해독키를 발견하였으며 해당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34개의 서버를 중단, 그다음에 조직과 관련된 20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동결하였으며 조직원 2명을 체포하였습니다. 해당 건을 통해서 뒤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일본 경찰청에서는 압수한 암호 해독키를 통해서 락빗에 대한 일부 복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오픈하였으며 해당 개인 키를 통해서 락빗이 걸렸다면은 그 툴을 이용해서 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 국제 협력 프로젝트인 노모어 랜섬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모어 랜섬에서는 현재 178종의 랜섬웨어를 복구 도구를 개발하여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모어 랜섬은 2016년 7월 전 세계 수사기관과 IT 보안업체가 피해를 줄이고자 설립하였으며 유럽연합의 범죄조직 대책기구인 유로폴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비 및 리소스를 제공하는 2개의 파트너, 복구 기술 개발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어소사이트 파트너 22개, 수사 및 홍보를 지원하고 있는 서포팅 파트너 171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의 경우는 노모어 랜섬의 어소시언트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랜섬웨어 복구 도구를 제공하여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 복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해당 복구 도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모어 랜섬웨어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으며 키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암호 이용 활성화 홈페이지 seed.kisa.or.kr로 들어오시면 해당 랜섬웨어에 대한 복구 도구를 검색하여서 복구할 수 있으며 노모어 랜섬웨어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복구 도구는 암호 이용 활성화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으니 한글 번역이 편한 암호 이용 활성화에 들어오셔서 만약에 랜섬웨어가 감염되셨다면은 복구 도구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복구 도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암호 이용 활성화에 들어오셔서 랜섬웨어나 암호에 관련된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블록 _128 kisa.or.kr에다가 문의를 주시면 해당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체 개발한 랜섬웨어 복구 도구는 저희는 현재 7개 가지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리시다 랜섬웨어가 한참 유행이었는데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복구 도구를 개발해서 배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암호 이용 활성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분기마다 분석 보고 및 복구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이제 분기 랜섬웨어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랜섬웨어에 대한 분석 보고서 최신 유행하고 있는 애에 대해서 암호학적 요소 알고리즘이나 키 생성 과정 및 방법 등 그다음 메모리 요소 할당 체계 제로화 수행 여부 그다음 시스템 요소 볼륨 섀도우 복사본 삭제 여부 등을 저희가 리버싱을 하여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석 보고서를 저희가 만들 때 해당 분석하다 취약점이 발견된다면 그걸 토대로 저희는 이제 복구 툴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아시겠지만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현재 복구 툴이 발생된 거에 비해 30%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알려지지 않는 랜섬웨어가 아니라면 복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누리랩이라는 업체와 협업해서 복구 도구 24년 1월부터 발생하고 있는 변종 크립토 와이어에 대해서 개발하여 현재 샘플 테스트 진행 FBI한테 샘플을 받아서 테스트 중이며 간단하게 해당 랜섬웨어에 대해서 복구하는 것을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탕화면을 잘 보시면 랜섬웨어 감염된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지금 크립토 와이어 랜섬웨어를 돌렸고 해당 건이 돌아가면은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무슨 파일인지 모르는 애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해당 건은 바탕화면에 있는 실행 파일들이나 문서 파일들이 랜섬웨어 된 현황을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가운데 있는 데이터 파일이라는 폴더에 보시면은 null.encrypt.xml 모든 파일들이 인크립트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확장자나 그런 건 전혀 변하지 않고 중간에 대부분 인크립트나 그 다음에 랜섬웨어 이름 등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으며 확장자를 때에 따라서 뭐 AK 등으로 바꿔서 랜섬웨어가 감염된 것을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이 화면은 실제 크립토 와이어가 돌아가고 있는 화면으로 여기 25개 파일에 대해서 뭐 보시면은 XLS, DOC, PDF, PPT, HWPG 파일, JPG 등을 또한 EXE 파일까지도 감염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고 해당 건에 대해서 랜섬웨어가 감염되면은 실제로는 이제 저기 보면 200 비트코인에 대해서 돈을 보내면 디스크립트 키를 주겠다라고 일단 안내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만든 이제 디크립트 프로그램을 실행해 놓은 화면입니다. 현재 다운로드 파일 보시면은 chrome setup.encrypt.exe 실제로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으시며 해당 파일을 저희가 디크립트를 돌리면 원복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암호학적 취약점을 통해서 실제 디스크립트 키를 추출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시며 해당 건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다음 복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랜섬웨어 감염된 애들을 따로 지우지 않고 현재 버전에서는 걔와 동일하게 원래 있던 파일을 추가로 이제 생성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나 아래 보시면은 chrome setup.exe 파일이 생겼고 chrome setup.encrypt.exe 파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복화가 잘 되는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열어보면은 정상적으로 돼서 파일이 실행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사에서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긴밀한 공동 대응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진행한 랜섬웨어 대응 연구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랜섬웨어 레질리언스 컨퍼런스라는 거를 저희가 9월 달쯤에 키사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9월 아직 일자는 미정인데 9월에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랜섬웨어 예방 방안입니다. 먼저 왜 의료 분야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먼저 의료계나 이제 제조 분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솔루션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형 윈도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윈도우 같은 경우는 취약점 패치가 더 이상 되지 않고 이에 따라서 해당 취약점은 영원히 존재하는 취약점이 돼서 언제든지 해당 기관에서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는 걸 파악만 된다면 그걸 토대로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긴 하지만 의료 시스템의 오류의 위험성을 때문에 윈도우 패치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 시스템이 충돌로 작동이 안 할까를 염려해서 시스템 보안 패치를 하지 않는 것, 일부 기관에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 건으로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이 된다면 그 건을 통해서 침투 후 랜섬웨어를 돌려서 해당 파일의 획득 및 감염으로 정보를 차단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이유일 수 있겠지만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감염 시 긴급 의료 환자 등의 생명을 담보로 몸값에 대한 지불 가능성이 유난히 높은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겟이 의료 분야가 될 수밖에 없고 의료가 타겟이 돼서 정보가 뚫리게 된다면 의료기관은 불강력적으로 해당 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형 병원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만원 외부인 방문으로 인해서 출입 통제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출입 통제가 불가능하고 이제 외부에 저도 이제 병원을 몇 번 가보고서 느낀 건데 저희가 이제 의료 정보 간단 조회나 그런 PC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팀 오기 전에 이제 취약점 점검이나 그런 쪽 팀에 있어서 이제 일부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동의하에 취약점 점검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모의 침투 훈련과 그때 같은 경우는 해당 PC를 통해서 정말 간단하게 내부를 들어갈 수 있었고 해당 건을 통해서 뭐 적게는 주차장에 있는 CCTV 정보, 많게는 환자에 대한 의료 정보까지 전체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건으로 인해서 뭐 저희 가족 것도 볼 수 있었고 실제로 그다음에 뭐 연예인 정보나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서 밖에 존재하고 있는 PC 같은 경우도 정보 보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료기관이 동일한 의료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비를 만들고 있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에서 의료 장비에 대한 취약점이 발견된다면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은 동일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 타겟으로서 1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랜섬웨어 피해 예방으로는 어떤 방안이 있나 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앞선 발표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멀티 인증, MFA, 멀티팩토리의 사용이 필요하며 일반 환자 등이 사용하는 외부 인터넷망과 병원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망 또는 내부망이 별도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분리 조치해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운영하는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실제로 사용하는 망과 동일한 망을 사용하고 있어서 의원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만 안다면은 결과적으로 안에 있는 정보도 어느 정도는 유축이 가능하고 침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모든 보안 쪽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건데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인정보 및 보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사용하시고 계시는 의료장비 업체에서 위협에 대한 보안 패치나 취약점 패치들이 나온다면 그 즉시 확인하셔서 패치를 즉각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다, 뭐 분기당 한 번씩 점검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해커들은 이게 발견되면 하루 안에 공격 들어옵니다. 정말로. 그러다 보니 업체가 그래서 이제 제로 어택이라는 이제 당일 어택도 때로는 발생하고 있고 뭐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제로 어택 같은 경우는 일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랜섬웨어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제로 어택을 필요에 의한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금액이 별 차이가 안 나거나 실제로는 취약점 점검을 얻는 금액이 더 높아서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 공격은 들어오고 있지 않으나 장비에 대한 취약점 같은 경우는 한번 공격이 들어오면 다른 데도 어떤 공격으로 들어왔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빠른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공격은 다른 병원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피해 예방 보안 수칙입니다. 저희 이제 키사에서는 랜섬웨어 피해 수칙 예방을 위한 5대 수칙을 말씀드리고 있으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자료는 별도 매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백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저희가 요즘 같은 경우는 PC에 백업을 하지 않고 버추얼 드라이버, 가상 드라이버를 통해서 모든 회사에서 공용적으로 쓰고 있는데 랜섬웨어가 감염이 된다면 버추얼 드라이버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감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 정보 외에도 공용으로 쓰는 모든 정보가 감염된다고 할 수 있으니
그거 외에 외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외장하드나 아니면 별도의 백업 서버를 두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진행하여서 실제로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더라도 그 자료를 통해서 복구를 하고 랜섬웨어에 대한 정보는 삭제하거나 포맷해 버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 출처가 분문표나 이메일과 메시지 등의 URL 링크는 실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뭐 저희가 보안 기관이긴 한데 저희도 분기마다 한 번씩이나 반기마다 한 번씩 이제 해킹 메일 교육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정말 철자 하나 틀리게 들어와서 실제로 부끄럽지만 저희도 기사 출신이지만 한 50%는 누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저희는 바로 신고하고 바로 파일을 이제 보안과에 제출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취약점이 됐고 했는지 파악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다음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등에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회사에서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집에서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불법 다운로드 파일, 뭐 토렌토 등을 통해서 파일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제 그게 정상적인 파일이면 좋겠지만 이제 공격자 파일이나 뭐 공격을 위한 사전 준비 파일일 수도 있어서 실제로 영상이나 뭐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서 파일이 실행되더라도 그 안에서 랜섬웨어나 해킹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불법 다운로드는 하지 않고 안전하게 금액을 주시고 다운로드 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병원이나 뭐 일반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버전 같은 경우는 실시간 업데이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폐쇄망이나 단독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업데이트가 즉석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고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뭐 패치 서버를 이용해서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이긴 한데 저희가 유난히 패치 서버를 많이 쓰고 있는 편이긴 한데 몇 년 전에 뭐 국방부에서 발생한 거를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랩 배포 서버가 해킹이 되는 바람에 국방부에 있는 모든 PC들이 감염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실제로 배포 서버 자체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 배포를 위해서 그 서버가 외부에 접속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외부에 대한 접점이 만약 취약점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접속 방법이 공유된다면 운영하고 있는 모든 PC나 서버는 다 뚫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랜섬웨어가 감염되셨다면은 대응 절차로 먼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긴급 조치를 실시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라 동일하지만 먼저 네트워크를 단선을 하셔야 되고 혹시나 무선 장비면 와이파이를 바로 끊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복구를 지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윈도우를 재설치하고 포맷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포맷하고 보안 패치 및 백신을 하여서 최신 버전으로 버전 업그레이드 후 백업 자료가 존재한다면 백업을 하여서 복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복구 시도를 위해서 복구 업체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복구 업체에 의뢰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노멀 랜섬이나 실제로 저희 암호이용 활성화 홈페이지에 존재하고 있는 취약점 정도나 복구가 가능하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해당 랜섬웨어 등을 분석해서 복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복구하더라도 뭐 랜섬웨어 이제 암호키 만들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는 파일이 크거나 작을 때 암호 방식이 여러 가지로 존재하고 다양하게 만들기 때문에 100% 복구된다는 보장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비용을 지불해서 직접 복구를 시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모든 수사기관은 비용 지불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유는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은 대부분은 복구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 시 대응 절차로는 감염 알림창, 아까 시연에서 보시다시피 랜섬웨어가 감염되면 감염된 내용과 금액적인 부분하고 어디에 보낼지, 그 다음 키가 어떻게 등록할지에 대해서 알람창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스크린과
암호화된 파일, 화면 등을 캡처해서 저희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제 전화번호는 118이고 그다음 경찰청인 112 아니면 이제 보호.or.kr, ecrm, police.co.kr로 접속하셔가지고 랜섬웨어 감염에 대해서 신고해 주셔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감염된 데이터에 대한 이동시 저장지 등의 데이터 백업이 필요하며 아까 말씀드린 암호 이용 활성화 홈페이지나 보안업체, 사설 보안업체 그리고 노모어 랜섬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복구 도구를 활용해서 만약에 해당 랜섬웨어가 복구 도구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거를 즉시 실행하셔서 복구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키사 암호 이용 활성화는 seed.or.kr이며 노모어 랜섬 홈페이지는 www.nomoaransom.org. 다행히 저희나 이제 대한민국 경찰청이 저희가 들어가 있어서 한국 버전도 존재하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KO로 들어오시면은 한글로 잘 적혀 있으니 해당 거 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나긴 했는데 제가 랜섬웨어는 지금 사실 초창기에는 몸감하는 소프트웨어의 단순 버전으로 실행됐다면은 지금은 사실 랜섬 어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을 정도로 모든 공격이나 이용 후에 랜섬웨어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섬웨어가 시작이 아닐 수도 있고 끝이 될 수도 있고 끝이란 게 어떤 의미냐면 이미 필요한 정보는 전부 다 가져간 상태로 추가적으로 돈을 받으면 좋고 라는 이유로 랜섬웨어를 감염시켜서 수사나 이제 기관에서 랜섬웨어 복구나 랜섬웨어가 어떻게 감염된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하는 사이에 실제 감염자는 유유히 빠져나가는 상황을 볼 수 있어서 탈출구로 많이 이용되는 형태라고 최근에 다른 세미나에 갔을 때 이제 경찰이나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었으며 이제 랜섬 어택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저희가 몸값을 요구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발생한다고 하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를 틀릴 때마다 잠그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시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시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조카들의 실수로 100년 뒤에 풀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핸드폰에 이제 해킹에 발생이 되거나 그러면은 패스워드를 일부러 틀립니다. 해커가. 그래서 무제한으로 잠가 버리면서 핸드폰을 포맷해도 유출된 정보로 인해서 다시 잠그고 유출되면 정보를 이거해서 계속 묶어버리기 때문에 돈을 안 주면 해당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분들이야 뭐 구글에 백업이 돼 있거나 뭐 전화번호나 그런 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일부 이제 업체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나 영업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그 안에 이제 수많은 중요 정보들 자산 몇십 년 동안 운영되어 있는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이 아니라 이제 그런 단순한 걸로도 이제 몸값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핸드폰도 보안 패치를 항상 해주시고 뭐 핸드폰이 무겁다는 이유로 알약이나 뭐 안내 그런 거를 설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능하면은 핸드폰도 컴퓨터와 동일하다고 보시고 백신을 설치하셔서 혹시나 파일이 핸드폰에 들어오더라도 안 뚫리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